자, 일어나. 자, 시작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런 표현을 한번 써볼게.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지구상에 있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지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냥 뭐 거의 대부분 다 지구에 있는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에서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이 에너지 앞부분에서도 했는데 우리 지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력 에너지 이렇게 있다. 순서는 이렇게 돼. 태양 복사 에너지가 1번이고 그 다음 지구 복사 에너지 2번, 얘가 3번이야. 근데 압도적으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많더라. 얘가 99.8%인가 돼. 그의 나머지 소수점 퍼센트가 이렇게 돼. 니네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뭔지 알죠? 마그마 같은 거, 지구 내부의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붕괴하고 만들어진 열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뭐냐면 달과 지구의 인력 관계죠. 그래서 우리 조수 간판의 차가 생기잖아. 하루에 2번씩 물이 들락날락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제 하는 게 조력 에너지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다수가 태양 복사 에너지다. 태양이 만들어내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에너지들 있잖아. 질량 결손 에너지. 그 에너지의 전체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의 20억 분의 1만을 지구에서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작은 양이죠. 근데 그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제 어떻게 제목이 뭐예요? 전환이잖아. 어떻게 전환이 될 거냐? 우리 거의 대부분 뭘로 쓰죠? 전기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치? 전기 에너지 형태로 만들어서 앞 단원에서 우리 했잖아. 뭐 했죠? 발전. 그래서 발전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제너레이션이지. 이렇게 된다고. 이 발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니까 뭐뭐 있어? 뭐뭐 있어? 일단 태양 열 발전이 있죠. 태양 광 발전이 있지.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풍력 발전이 있지. 수력 발전이 있지.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이 있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정도만 합시다. 여기서 이제 아닌 애들이 뭐 있냐면 지열 발전 이런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건 아니지. 그 다음에 조력 발전 이런 건 아니지. 요거만 예외로 빼놓읍시다. 이렇게 하면 지금 현재 선생님이 쓰고 있는 이런 애들은 전부 다 근원이 태양 에너지로부터 온 거다라는 거죠. 그럼 한번 하나씩 설명해 볼게. 전환이잖아. 어떻게 온 건지. 먼저 태양열은 너무나 잘 알죠. 니네 이렇게 접시 안테나처럼 생긴 걸로 요새 그런 조리기구도 나오잖아. 접시 안테나 생긴 걸로 옥상에다가 이렇게 설치해갖고 거기 한가운데다가 냄비 올려놓으면 물이 끓잖아요. 거기다 라면 끓여 먹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거 태양열이야. 태양열을 모아가지고 지별판에 모아서 물을 끓여가지고 물에 증기 터빈을 돌리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어. 거기에 코일에 자석이 돌아가면 전기 유도전류가 생깁니다. 그 태양광은 뭐예요? 셀 만들어가지고 태양전지 만들고 조금 이따 태양전지 얘기해 줄 건데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걸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해내는 거지. 어쨌든 태양 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다. 이제 조심해야 될 게 얘는 교류가 생기지만 이 태양광 발전은 직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풍력 발전. 니네 바람은 어떻게 생기는 거냐? 바람은 어떻게 생겨?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는 게 공기의 흐름이 바람이잖아. 그럼 그 고기압 저기압을 만드는 게 누구야? 그게 태양 복사 에너지야. 태양 복사 에너지로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열하면 어떻게 돼? 공기가 상승하잖아. 우리 공기 상승하는 지역을 저기압 중심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이제 그 공기가 떨어지는 곳이 유기압이 되잖아.
그럼 고기압에서 저기압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거 우린 그걸 뭐라 그래? 바람이라 그래. 그게 센 데다가 바람이 센 지역에다가 프로펠러 큰 거 소풍기 하나 갖다 놓으면 그게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내지.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로 전기불을 켰어. 풍력 발전에서 오는 전기불을 켰어. 이 전기는 어디서 온 거야? 풍력 발전에서 온 거지. 풍력은 어디서 온 거야? 고기압, 저기압 그 기압차로 온 거죠. 그 기압차를 누가 만든 거야? 태양복사에너지가 만든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태양복사에너지에서 온 거라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수력발전. 수력발전의 근본은 뭐예요? 높은 곳에 있는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수차를 돌려서 터빈을 돌려갖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해서 그 높은 데 올라가는 거예요? 태양복사에너지가 증발시켜서 구름을 만든 거 아니야? 그게 비가 내리는데 물론 인위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댐을 막은 거지. 그러나 높은 산대 물이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조건은 결국은 태양복사에너지가 그렇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이런 발전들이 다 근본 원인은 뭐다? 태양에너지라고 하는 거죠. 화력발전은 뭘까요? 주로 석탄이나 석유 이런 연료를 화석연료를 가지고 물을 데우는 거잖아. 그래서 물에 증기가 나오면 증기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면 이 석탄 석유의 연료가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 석탄 언제 만들어진 거니? 니네 고생대의 양치식물이 고사리잖아, 고사리. 지금 우리가 먹는 고사리는 이렇게 얇지만 그때 당시 고사리는 막 소나무처럼 아름드린 나무였대요. 그럼 걔가 어떻게 된 거야? 광합성한 거잖아. 광합성은 누구 때문에 한 거야? 태양복사에너지 때문에 한 거지. 그때 당시에 태양복사에너지가 광합성을 통해서 영양분을 그 고사리 양치식물에다가 저장했다가 걔네들이 죽어가지고 땅속에 파묻혀서 탄화된 게 석탄이야. 그걸로 불 때 가지고 물을 데워서 전기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화력발전이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쓴 내용들은 전부 다 근원이 어디에서 온 거야? 태양복사에너지에서 온 거야. 그래서 아닌 거를 선생님이 여기다 적어놓은 거잖아. 아까 얘기했지만 지열발전은 지구 내부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 마그마에 해당되는 걸로 만들어진 거고요. 원자력 발전은 이게 누구죠? 우라늄 92에 235짜리 방사성 동위원소인 우라늄. 얘 핵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조력 발전은 뭐예요? 이거잖아. 달과의 지구와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그래서 인력이 센 사리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일직선이 됐을 때 어떻게 돼? 태평양 중앙에 물이 모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서해 같은 경우는 리아스 시케안이어갖고 물이 쭉 빠지잖아. 그래서 거기 놔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시 들어오잖아. 그래서 이 드나드는 차가 커서 우리는 그걸 조차라고 그러죠. 조석간만의 차. 그래서 밀물일 때는 물높이가 굉장히 높고 썰물일 때는 물이 쫙 빠지고 그 차를 이용해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거지. 이게 바로 조력발전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태양복사에너지하고는 관련이 없는 애들이지 태양하고는 관련이 없는 애들이다. 이렇게 해서 에너지가 태양복사에너지에서 거의 대부분 전환이 돼서 우리가 그 발전소를 통해 갖고 전기를 얻어서 이렇게 전등불을 켜고 있는 거야. 전기불을 켜고 있는 거야. 이렇게 전기를 사용하고 있는 거야. 거의 대다수 태양복사에너지에서 온 거다. 이 태양복사에너지는 지구에서는 이제 어떻게 된다? 순환을 하도록 하는 거지. 이제 태양에너지가 전환이 되는 거고 이 태양복사에너지가 순환을 하도록 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2학년 때 지구가 원에서도 자주 등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지구를 이렇게 반토막, 4분의 1 토막을 그리죠. 이렇게 그린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는 이제 우리 적도 지방이라고 하고 여기를 중위도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고위도 극지방이지. 이렇게 북극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북반구를 몇 분의 몇이니? 4분의 1이냐? 어차피 이렇게 나타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니네 봐봐. 태양복사에너지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야. 수평하게 이렇게 태양복사에너지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수평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렇게 들어온다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렇게 대기층이 이렇게 있잖아. 대기가 이렇게 있는 것이지. 그러면 여기로 이제 태양복사에너지가 들어오는데 한번 들어오는 걸 직접 한번 선생님이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얘는 수직으로 들어오잖아. 얘는 비스듬하게 들어오고 극지방은 많이 비스듬하게 들어오지.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이만큼을 들어오는데 극지방은 이렇게 들어오지. 그러니까 들어오다 보니까 대기에 다 흡수돼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극지방으로 들어오는 태양복사에너지는 적어. 각도도 되게 적고. 그러니까 양이 되게 적다고요.
그래서 태양 곡선에서가 부족해. 반면에 적도 지역은 너무 과잉이야. 여기는 부족하다고요. 이것도 대기 대순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대기 대순환에서 이걸 이동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과잉인 거를 위로 올려주고 부족한 거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순환을 시켜주죠. 근데 이 역할을 하는 애가 이제 뭐예요? 대기 대순환하고 해류 대순환이 해수 대순환이죠. 얘네들이 얘를 갖다 이동시켜주더라. 그런데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았을 때, 만약에 자전을 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한다 그러면 화살표로 그랬어요. 지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순환이 하나의 셀로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더라. 여기는 상승하고 뜨거우니까 상승하고 차가우니까 하강하고 이렇게 하나의 셀. 그런데 이거는 지구가 자전하지 않았을 때 아니. 근데 실제로 지구 자전하잖아요. 지구 자전하면 지구 자전의 영향력을 우리는 코리올림이라고 전향력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가면 유체들은 반대로 가요. 그래서 지구가 서에서 동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동에서 서로 해수도 가고 공기도 가고 이렇게 간다고. 그런 전향력 때문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새 덩어리에 셀이 생긴다.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공기가 여기서 상승해서 일로 가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떨어져요. 그리고 일로 가고 상승해요. 이렇게 가가지고 떨어져서 일로 가가지고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일로 가서 떨어져요. 일로 이렇게. 팔자를 두 개 그리면 돼. 자, 이거 봐. 팔자를 두 개 그리면 돼요. 팔자. 그죠? 자, 다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워. 얘를 무슨 순환이라고 하냐면 헤들리 순환이라고 그래. 얘를 페렐 순환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참고로만 알아주세요. 얘를 극순환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니네 봐봐. 여기는 너무 적도지방이니까 너무 뜨거워서 당연히 상승이겠지. 이쪽은 극지방이니까 당연히 하강이겠지. 차가워지. 이게 너무 강력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중간에 있는 애가 얘는 하강이 되고 이쪽은 상승을 하더라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 얘 페렐 순환이 얘네들의 직접 순환에 의해서 얘는 간접적으로 사이에 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방향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 얘를 갖다 직접 순환이라고 그러고 직접 가열에 의한 거잖아. 이것도 직접 순환이죠. 차가워지는 거니까. 근데 그거에 중간에 껴가지고 페렐 순환은 간접 순환이다. 이 페렐 순환 때문에 생기는 바람이 여기서는 우리는 얘를 무역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세계적으로 센 바람, 유명한 바람이지 이렇게 생기는 항서풍이 이 간접순환이 페렐순환 때문에 생기는 거야.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극동풍이지. 현동풍 또는 극동풍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기대순환 때문에 이제 이런 바람이 생기더라. 방향이. 그래서 위도별로 이렇게 0도에서 30도까지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더라. 30도에서 60도까지는 황서풍의 영향을 받더라. 그 다음에 이제 60도에서 90도까지는 극동풍의 영향을 받더라라고 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특이할 만한 게 뭐 있냐면 여기가 30도 부근이야. 30도 부근에 하강 기류가 있지. 그 다음에 60도 부근에 상승 기류가 있지. 그러니까 60도 부근에서는 상승 기류니까 구름이 되게 많이 만들어져. 여기를 한대전선대라고 해. 그래서 일기가 아주 자꾸 변하죠. 날씨가. 그거에 비해서 30도 지역은 하강 기류잖아. 하강 기류면 어떻게 되죠? 날씨가 맑고 고기압이고 뭐 이런 얘기 하지. 여기는 상승 기류가 안 생기니까 구름이 안 만들어져. 비가 안 와. 그래서 지구 전체 30도 지역은 전부 무슨 기후야? 사막 기후. 네, 고비 사막. 그것 때문에 우리 봄에 황사가 일어나잖아. 그런 건조 기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비가 안 내려.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사막화가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 이유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런 내용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어떻게 돼? 이런 대기의 흐름 때문에 해수도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 이제 저위도에서 남는 에너지가 어디까지 가더라? 고위도까지 가더라. 그 대표적인 그래프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죠?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니? 적도 0도고요. 이쪽이 북이 90도고 이쪽이 남이 90도고 이렇게 쓰죠.
그랬을 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남는 에너지죠. 이거 과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 어떻게 돼요? 여기가 부족분이죠. 여기 부족한 부분이야. 이게 이걸 어느 지역에서 이 지역이 약 38도 지역이야. S 38도고 여기가 N 38도 지역이지. 이렇게 남이 38도, 북이 38도. 여기에서 이제 에너지 교환량이 제일 많은 거지. 그죠? 이거 크기가 같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누구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대기 대순환하고 해류 대순환하고. 이렇게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대기의 움직임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태양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불균등하게 있는 것도 이걸 또 일으키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태양 에너지의 전환과 태양 복사 에너지의 순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발전 방식 중에 태양 광발전에 대한 얘기를 잠깐 설명을 좀 할게요. 태양 광발전은 뭐를 이용한 거냐면 PN 접합 반도체를 이용합니다. 태유야, 니네 앞부분에서 신소재 했을 때 P형 반도체, N형 반도체 기억할 거야. 그거 한번 볼까요? PN 접합 반도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다가 이제 N형 반도체를 갖다 놓고 여기다가 P형 반도체를 갖다 놓고요. 이게 이제 그 니네 아는 태양전지 셀 있지? 그 안에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 이제 전극을 연결하는 것이야. 그리고 전선을 이렇게 연결하죠. 이렇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뭐예요? 전구를 이렇게 연결했다 해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태양광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면 이 태양광 발전은 광전 효과라고 하는 물리 현상을 이용하는 거야. 빛을 비추면 빛을 맞은 그 반도체에서 전자가 튀어나오는 거야. 우리 그 전자를 무슨 전자라 그래? 이렇게 튀어나오는 전자를 광전자라고 해. 그래서 광전자가 튀어나오는 것을 우리는 마이너스 극이라고 그래. 그럼 반대로 여기가 플러스 극이겠지. 자, 어떻게 된다고?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튀어 올라가면 그 전자 있던 자리가 양공이 되는 거야. 자, 중성인 자리에 빛을 쬐었더니 전자가 튀어나가면 그 자리는 플러스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양공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지. 니네 알겠지만 P형은 주로 양공이 있는 애들이죠. 양공이 많아, 전자보다. 여기는 누가 많은 거야? 전자가 많아. 그런데 얘 빛을 쬐어갖고 전자가 튀어 올라가면 전자 튀어 올라간 자리에 양공이 생기는데 그 양공이 전자를 받으러 밑으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 주죠. 그럼 전자들이 올라가주면 상대적으로 생긴 양공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양공은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 결과적으로 전자는 위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전자는 일로 흐르고 양공이 흐르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 전류의 방향이 이쪽이. 그래서 전류가 플러스에서 나오는 거야. 너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극을 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태양전지. 그러면 여기에 전류가 흐르니까 불이 들어오고 여기다 축전지 연결하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이렇게 돌다 보니까 전류가 이렇게 돌다 보니까 무슨 뭐가 일어나? 직류가 생긴다. 그동안의 발전기는 전부 다 뭐였어? 자석 놓다 뺐다 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교류전류였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태양광 발전은 직류가 나온다.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더라라고 하는 게 얘의 특징 중에 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연료전지라는 게 있어. 연료전지, 이 연료를 뭐를 쓰냐면 수소를 씁니다. 수소 H2. 수소 에너지가 굉장히 클린 에너지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제 문제점은 위험해. 공기하고 배합 잘못되면 터져버려요. 잘못하면 수소폭탄 되는 거야. 그죠? 우리나라 현대기아 자동차가 수소 자동차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세계 추세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세계 추세는 벤츠, BMW 전부 다 전기 자동차 쪽으로 가버린 거야. 우리나라는 수소 자동차에 엄청 투자를 많이 했거든. 근데 세계 추세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다시 전기 자동차, 그래 급하게 전기 자동차를 지금 만든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투 트랙으로 갑니다. 전기 자동차도 가고 수소도 가고. 근데 수소는 요새 가격이 얼마나 많이 싸졌는지 모르겠지만 자동차 한 대가 그때 시판될 때 1억 정도? 일반 자동차가? 그러니까 보통 자동차 외제차 비싼 차 아닌데 1억 넘지 않잖아. 국산차 중에 가솔린 쓰는 차 중에. 근데 이제 이 수소차는 1억이 넘어요. 근데 이제 저기가 안 드는 거지. 이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서 물론 비싸게 주고 사지만 그 값어치는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이제 아직도 위험하다라는 느낌? 그 다음에 수소를 연료로 쓰려면 수소 연료 전지를 쓰기 위해서 수소를 저장하는 방식이 중요해. 그래서 최근의 방식은 수소 저장 합금이라고 해갖고 금속에다가 저장을 해야 돼. 기체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원자 상태로 저장을 합니다. 그래야지 안 위험하거든. 근데 그 수소 저장 합금이 금속이잖아. 그 무게가 또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 효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연구 중이야. 근데 지금 시판되는 수소 자동차도 꽤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기도 하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얘를 수소를 쓰게 되면 뭐가 나온다? 물이 나와요. 연료전지도 똑같습니다. 식으로 굳이 쓰자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반응해갖고 뭐가 만들어지는 거야? 물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이걸 전기 에너지로 쓰는 게 연료전지야. 연료전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료전지는 이런 방식인 거죠. 이런 방식인데 이쪽에 수소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가 H 플러스 이온화 돼갖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전해질을 타고 이동하는 거죠. 그러면 수소가 이렇게 이온화가 된다는 얘기는 자 이게 예쁘게 쓰면 얘가 EH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마리가 이렇게 기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도선을 전극을 만들어서 도선을 이렇게 만들고 여기다 전구를 이렇게 연결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가 수소 기체가 들어가면서 수소 원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전자 두 마리가 이렇게 이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전자 이동하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뭐가 이동하는 거니? 전류가 이동하는 거니까 여기가 플러스로 이렇지. 전자가 나오는 곳이 마이너스인데 여기 불이 들어오거지. 이게 연료전지. 그럼 이쪽에는 누구를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O2를 집어넣어야 돼. 2분의 1로. 그럼 여기 이제 들어간 애가 O2 마이너스 2분의 1 두개 뭐 이런 식으로 되겠지. 얘가 얘네들하고 합쳐져서 뭘로 되겠냐? 물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얘는 클린이잖아. 이 결과로 전기 만들어내고 나온 결과물이 물이 나와. 온수가 나와요. 그래서 냉난방 장치로도 이용할 수 있고. 얘 환경오염 물질 아니잖아. 그래서 클린 에너지로 쓸 수 있다. 역시 여기서 뭐가 나와? 직류전류가 나와. 다이렉트 커런트.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직류전류가 나온다는 거예요. 향후 앞으로 방향성이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을 이용하는 거는 얘는 재생에너지라 그래. 이런 애들은 신에너지라 그래. 구분 기준 알겠니? 그래서 합쳐서 그냥 신재생에너지라고 하는데 원래는 재생에너지 따로, 신에너지 따로 있는 거야. 재생에너지는 뭐냐면 조선시대에도 있었어. 야, 조선시대에도 태양빛이 있어서 따뜻해. 그렇게 몇 밖에 못했다고요. 근데 최근에 와서는 기술력이 좋아져서 태양에너지를 이용을 하더라는 거지. 재생을 시킬 수 있는. 조선시대에도 압구정동에 가면 바람이 불었어. 조선시대도 대관령에 바람이 불었다고. 근데 지금은 거기다가 프로펠러를 달아갖고 그 전기를 만들어. 그러니까 날아가는 그냥 바람을 재생시킨 거잖아. 재생에너지. 근데 연료전지는 어떤 기술이야? 그전에는 어떤 기술이라고? 새 기술이지. 그래서 이런 에너지는 신에너지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는데 이용하지 못했던 거, 이걸 재생에너지라고 해요. 지금 이용하는 거. 아예 없었는데 새로 만든 기술, 이건 신에너지라고 해요.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그냥 신재생에너지다. 근데 여러분들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원래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력발전 이런 거 재생에너지야. 원자력 발전은 이건 신에너지지. 원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조력발전, 조력현상들이 있죠. 주수간만했죠. 그건 조선시대에도 있었다니까. 근데 그때는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없었던 거고 지금은 에너지화할 수 있는 기술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재생에너지하고 신에너지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면 에너지 파트의 뒷부분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를 좀 해줍시다. 필기 좀 하세요.